서울 강남의 한 고급 외제차 쇼룸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나는 그곳의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쇼룸은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다. 반짝이는 바닥, 섬세하게 조명된 차들이 끝없이 늘어져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지만 그들은 내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 옷차림은 너무 소박했다. 다소 낡아 보이는 청바지와 푹 꺼진 가방. 나의 나이는 약간의 주름이 보일 정도로 나이가 들었고 그만큼 나의 외모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많이 흐려져 있었다. 처음 들어선 그때부터 느꼈던 것은 이곳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그다지 환영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단번에 읽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그냥 구경하려고 왔을 것이다. 차를 살 능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내 이름은 오윤석. 나와 아내는 오늘 이곳에 그저 차 한 대를 구경하러 온 것이었다. 아내는 나와 함께 차를 구경하며 이런저런 말을 하며 느긋하게 쇼룸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나와 함께 이곳에서 차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 보였다. 그런 아내를 보며 나는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에게는 돈이 많지 않았다. 사실 고급차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다. 단지 한때 꿈꿔왔던 멋진 차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와 아내의 모습은 그들에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자리에 서서 차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들이 예상한 대로 우리는 결국 쇼룸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저 시선을 끄는 외모나 꾸밈새가 부족했을 뿐이었다. 쇼룸 안에서 몇 분이 지났을 때 나는 직원들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다가온 이유는 나와 아내가 구경을 하던 차에 대해 궁금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태도는 그저 이 사람들 그냥 구경하고 가겠지라는 식의 무관심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말없이 몇 차례 훑어보며 멀리서 다른 고객들을 챙기기 위해 사라졌다. 그동안 내가 느낀 것은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예단적이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나와 아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던 곳일까? 나는 잠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차에 집중했다. 그들은 나와 아내를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곳을 즐기기로 했다. 아내와 함께 다양한 차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그 차들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차 멋지지 않나?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참 멋져 보일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이 차를 살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충분히 멋진 삶을 살아왔다. 차 하나를 더하는 것쯤은 상관없지 않겠냐? 우리는 잠시 그 차들을 둘러보며 서로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한 직원이 다가왔다. 그 직원은 바로 이강민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나와 아내를 흘끗 보고 이어서 다른 고객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쩌면 그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 나와 아내를 멀리할 뿐이었다. 나는 그가 무심코 우리를 지나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종종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와 함께 쇼룸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나와 아내가 꿈꿔왔던 삶의 한 장면이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는 그저 우리가 얼마나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인지 깨닫는 것에서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그날이 지나고 나서 나는 이 강민과 그 다른 직원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쇼룸을 떠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무시와 냉정함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지만 나는 그들이 모르고 지나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왜 나와 아내에게 그렇게 대했는지 조금 더 알게 될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강남 쇼룸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와 아내는 그 쇼룸을 떠난 이후로 특별히 마음을 상할 일도 없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의 무시당한 기억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취급당했다. 그러나 그 일을 잊으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다시 그 쇼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날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던 날이었다. 평소처럼 우리는 집 근처의 작은 식당에 갔고 저녁을 즐기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내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번호를 보니 낯선 번호였다. 호기심이 생겨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오윤성님. 저는 강남의 ABC 외제차 쇼룸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우라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조금 당황했다. 서민우? 그 이름은 분명히 쇼룸에서 보았던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찬 느낌이었다. 평소와는 다른 그저 친근감을 주려는 태도였기 때문에 나는 조금 경계하면서도 그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서민우는 잠시 침묵을 했고 그 뒤에 이어진 목소리에는 확실히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오윤성님과 함께 있었던 그날 저희 직원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고객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순간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그날 바로 우리가 쇼룸에서 차를 구경하던 날이었고 그때 그 직원들의 태도가 그렇게 냉담하고 무시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민우가 이렇게 사과를 한다고?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저희가 정말 그때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고객님이 오신 날 저희는 단순히 외모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님께서 이곳을 떠나셨고 그 뒤에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결과 고객님께서 단순한 고객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 말에 큰 의미가 있었던 걸까? 서민우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그 쇼룸을 떠난 후 그는 우리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고 했다. 내가 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나는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조금 씁쓸했다. 그들이 나와 아내를 제대로 대하지 않은 이유가 그저 겉모습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건 언제였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서민우가 우리를 그렇게 확인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서민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가 고객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건 바로 그 쇼룸의 건물주가 오윤성님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에 확인해 보니 고객님이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민우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런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속이 상했다. 바로 그 쇼룸이 내 건물에 있는 곳이었고 나는 그곳의 실제 소유주였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단지 손님일 뿐이라고 여겨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외모로만 나를 판단했던 것이다. 서민우는 나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윤성님.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고객님께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가 마음 깊이 사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태도에 실망했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과가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그 쇼룸에서 받은 태도에 상처를 입었고 그것을 덮어두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서민우 씨,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그때의 불쾌한 경험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태도를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이 나와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일이었다. 서민우는 다시 사과를 전하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쇼룸과 그들의 태도를 잊을 수 없었다. 쇼룸에서의 나와 아내에 대한 대우는 이제 단지 불쾌한 기억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남아 있었다. 서민우의 사과 전화 이후 나와 아내는 한동안 그 쇼룸과 관련된 생각을 계속 떠올리곤 했다. 그들의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받았던 무시와 냉대가 그저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갈등도 일어났다. 그래도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한 번쯤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길은 달랐다. 나와 아내는 더 이상 그 쇼룸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에게 어떤 사과가 전해졌든 이미 우리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들의 실수는 단지 그들의 태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였다. 외적인 모습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불쾌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그 쇼룸을 떠난 지 며칠 후 아내와 함께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평소처럼 작은 공원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또다시 낯선 번호였다. 이번에도 그 쇼룸에서 일했던 서민우의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았다. 오윤성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진지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날 때쯤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서민우 씨, 계속 사과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 순간이 우리의 결정적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 그들에게 어떤 사과가 와도 이미 우리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나와 아내는 그 쇼룸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나와 아내는 다른 자동차 매장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차는 단순히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 차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보상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진심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에서 차를 구입할 결심을 했다. 쇼룸에서의 경험이 다가온 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는 강남에 위치한 또 다른 자동차 브랜드의 대표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 브랜드는 이전의 쇼룸과는 달리 나와 아내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담고 있었다. 그 편지에는 단순히 서비스나 할인 혜택을 넘어 우리의 경험을 존중하는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나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해한 것처럼 느껴졌다.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이 브랜드에서 차를 사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그 브랜드의 매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매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단지 판매를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 차를 사기로 결심하는 순간 나는 우리가 정말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쇼룸에서의 일이 잊혀지지 않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쇼룸에서의 대우가 그렇게 냉담하고 경솔했던 이유는 결국 사람을 외모와 겉모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고객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사람들로 여겼다. 하지만 나와 아내는 더 이상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만의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자동차 브랜드에서 차를 구매한 경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단순한 물건 구매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이 중요하고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쇼룸이 기억에 남지 않았다. 그들이 실수했음을 알고 그들이 보여준 무시와 경멸에 대해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이어갔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자동차 쇼룸에서의 일은 여전히 나와 아내의 기억 속에서 자꾸만 떠올랐다. 그 쇼룸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한 번의 불쾌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당시 그곳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은 그저 한순간의 실수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던지 그것은 단지 그들이 가진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지나간 후 나는 점점 그들의 행동이 단지 나와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외적인 모습이나 직업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따라 판단하려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무시당하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들을 상기시켜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 어느 날 나는 아내와 함께 쇼핑을 가던 중에 우연히 그런 상황을 다시 마주했다. 한 고급 백화점에서 나와 아내는 간단한 쇼핑을 하던 중에 한 젊은 판매원과 마주쳤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우리가 단순한 옷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나와 아내는 그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전혀 모른 채 쇼핑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든 그것은 결국 그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들에게 남은 교훈이 무엇일지를 고민했다. 나와 아내는 그 후로 더 이상 외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었다. 그 후 나는 종종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좁고 단편적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단지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그로 인해 기회를 놓친다. 우리가 그때 경험한 것처럼 그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 채 대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도 큰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내와 함께 그들의 실수에 대해 복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태도가 불쾌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단지 그들의 한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판단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다. 누군가를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해야 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아내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때의 기억이 우리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었지만 그때마다 예전처럼 불쾌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가치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와 아내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매 순간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쇼룸에서의 일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치유되었지만 그 교훈은 평생 동안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 나와 아내가 겪었던 일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존중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외출을 자제했다. 아내는 그 쇼룸에서의 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무엇인가를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알게 해주면 좋겠어. 그 제안에 나는 잠시 고민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겪었던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말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채 무시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떨쳐내지 못한 듯 했다.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그들의 쇼룸과 연결된 대형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았다. 연락을 취하면서 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일은 잊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우리는 마침내 그 쇼룸의 직원들과 면담할 기회를 얻었다. 그날이 되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쇼룸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내는 불편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쇼룸에 도착하자 그곳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매장 안에는 여러 명의 고객들이 차를 살펴보며 직원들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선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온 직원이 있었다. 바로 그때 나와 아내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었다. 그는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직원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다소 조심스러웠다. 그때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곳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던 고객들입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이내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처럼 보통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겪은 일은 단지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였습니다. 그런 판단이 결국 나와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직원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나의 말을 듣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직원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나에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니 제가 그만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 보였고 나는 그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했다. 그 후 나는 이 일로 인해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지나쳤던 혹은 놓쳤던 것들에 대해 깊이 반성할 시간이 되었고 나와 아내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져왔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신중해졌고 아내와 함께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이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서로를 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우리가 겪은 일은 아내와 나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 일은 이제 우리에게 큰 의미로 남아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했을 때 우리는 그저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이 나와 아내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존경과 예의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며 살아갔다. 나와 아내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 후로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와 아내는 그때의 일을 추억처럼 되돌아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었잖아. 진짜 중요한 건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내가 잘못 판단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겉모습이나 경제적인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그 쇼룸에서 만났던 직원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나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니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그가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가 그때의 잘못을 후회하며 나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사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 나와 아내가 겪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사람을 더 신중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놓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려는 모습이 훨씬 더 값지게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덕분에 저와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마 그도 내가 보여준 너그러운 마음에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정말로 변했음을 느꼈고 그에게 사과를 받아들인 내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날 일은 없었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나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당시 나와 아내는 외모와 첫인상으로 평가받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 내면을 드러내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일은 우리 부부에게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언제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일상적인 삶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주었던 깨달음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작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의 가치와 중요성은 그들의 진정성과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게 되었다. 나와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돈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과 태도에서 진정성을 보게 되었다. 또한 그때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늘 바쁜 일상에 쫓겨 사람들을 대할 때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작은 배려와 진심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할 때마다 상처를 입지 않게 되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우리는 다시 그 쇼룸을 찾았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상처가 이제는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그 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이제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다. 나와 아내는 점차 이 사건을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받아들였다. 한때 상처로 남았던 기억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내가 직원에게 받았던 그 사과 전화는 그때까지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오랜만에 미팅이 있었다. 나는 그 미팅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비즈니스에서 늘 중시했던 것은 단기적인 이익과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었지만 그날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회사의 경영 방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다. 내가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쇼룸에서 겪었던 일과 그 후의 경험들이었다. 겉모습이나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회사들이 결국 고객의 신뢰를 잃고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내 회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동안 회사의 철학이 너무 실용적이고 차갑다고 느껴졌던 부분을 사람들의 감성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회사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정성과 사람 중심의 경영 방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팀원들과 다양한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회사가 그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 말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 처음엔 많은 직원들이 변화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내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일을 진행해 나갔다.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진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다. 회사의 기존 이미지와 달리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방침은 우리의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회사 외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나와 아내가 겪었던 그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회사의 이름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다.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순간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어 갔다. 진정성 있는 경영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 결과 우리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더 많은 고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부 직원들의 태도였다. 그동안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쫓기듯 일하던 직원들이 점차 사람 중심의 경영 방침에 맞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태도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달라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고객의 욕구를 단순히 팔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졌고 그들이 회사에 대해 더 좋은 평판을 주기 시작했다. 한편 나와 아내는 다시 한번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이전에는 업무와 사업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그저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몇 주 동안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시간을 내어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아내와 함께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때 내가 하고 있던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쇼룸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단순히 외적인 상처를 남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일은 오히려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였고 그로 인해 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로 변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결국 나와 아내가 가진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가 더 이상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결국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단기적인 성공에만 몰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 덕분에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내가 새로운 경영 방침을 도입한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물론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그녀와 나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겪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게 나를 지지했고 내 결정을 믿어주었다. 아내와 함께한 수많은 대화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보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그 쇼룸에서 나를 무시했던 직원이었던 박상훈이었고, 놀랍게도 그가 나에게 사과의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처음엔 그저 거칠애로 하는 사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그때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에게 그때의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로 많은 일이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 아마도 그가 속한 회사에서의 평가나 매출이 하락하면서 그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었다. 그가 말한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가 지금도 그날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날 사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외모로 판단하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비싼 차를 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 회사의 최고 고객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가 나에게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나도 그동안 내가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을 반성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지만 그가 나에게 사과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상훈의 사과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는 그때 단순히 내 외모를 보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식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려는 모습은 나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가 몸소 보여준 셈이었다. 사과를 받은 후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훈 씨, 그날의 일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교훈이었죠.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상우는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 나는 그날 이후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결국 나만큼이나 그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쇼룸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후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갔다. 언론에서도 그 사건을 다루었고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기회가 된 것이다. 나는 그 사건이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음을 확실히 느꼈다. 특히나 회사 측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일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매우 중요했다. 회사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와 아내에게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단순히 사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심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을 대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필요로 했다. 결국 나는 회사의 경영진과 만나기로 결심했다. 미팅 당일 회사 대표들이 나와 아내 앞에 앉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금 경직된 표정을 지었지만 내가 이야기를 꺼내자 상황이 달라졌다. 저는 이번 일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단지 사과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다. 경영진은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태도가 처음과는 달리 진지하고 성숙하게 보였다. 내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되 그들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는 그들과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일이 마침내 내게도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보복을 위한 복수가 아닌 사람들이 진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니까요. 결국 사람들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나도 이제 진정한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 일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다. 결국 내가 선택한 방향이 맞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저 그들의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회사의 경영진과의 미팅 이후 나는 이전보다 조금 더 차분해지고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경영진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후 직원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들이 한 약속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나는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변화가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살아왔다. 내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다. 모두가 내게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했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나는 여러 번 내 결정을 다시 되새겼다. 그런데 점점 알게 된 것이 있었다. 내가 스스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남들의 기대만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나에게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결국 내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일로 얻은 교훈은 참 많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는지 계속 고민하게 돼. 아내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녀가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리가 그 쇼룸에서 겪었던 일이 분명히 큰 충격을 주었지.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어. 사람들을 존중하고 외모나 조건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자는 교훈을 주었잖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게 바로 그거야. 우리는 결국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해. 아내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곤 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방향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다. 바로 진정성 있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가 가진 힘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길이었다. 그동안의 고민이 끝나고 나는 이제 정말로 변화하고자 하는 결심을 했다. 내가 정말로 이뤄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진심을 존중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나는 내 결정을 내리고 다시 한번 회사와 미팅을 가지기로 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나의 사과나 배려가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것이었다. 다음 미팅에서 나는 경영진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직원 교육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성과나 매출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들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경영진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고객과의 관계가 단순히 거래를 넘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그들이 단지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랐다. 그 후 나는 다시 한번 아내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며 우리가 이루어낸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되새겼다. 우리는 함께 한 번 더 다짐했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다짐을 했다. 변화는 그리 쉽게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결국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가 나아가는 길에서 꾸준히 사람들을 존중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내가 내린 결단은 단지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와 아내,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얻어진 진정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결단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 나는 뒤돌아보며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진정성과 존경이었다. 이제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변화는 단순히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였다. 그 쇼룸에서의 일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로 인해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아내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쌓게 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상황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결국 나는 그때의 선택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다.